마음이 편안해지는 비결. 첫째, 항상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태도. 불쾌한 일, 불안한 일, 초조한 일, 우울한 일은 생각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일이란 다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늘 초조해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초조해하고 늘 느긋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든 느긋합니다. 결국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이나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누군가를 어떻게 해보려 해도 대부분 헛수고일 뿐입니다. 내 안에서 해결의 길을 모색하는 편이 훨씬 빠르고 편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면 주위 사람들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상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면서 내 몸속의 60조 개의 세포를 괴롭힌다면 그 이상은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암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심리적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변비나 설사에도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갑작스럽게 뾰루지가 올라오는 것도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어깨 결림이나 두통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휘둘려서 심신의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는 상관없다 식의 태도, 항상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맡은 일은 충실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60조 개의 세포를 지켜주는 태도, 이런 삶의 태도를 가져봅시다. 결코 냉정하다거나 자기밖에 모르는 태도가 아닙니다. 남들의 배 이상 열심히 활약하면서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둘째, 싫은 말은 마음에 들이지 않는다. 당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주위에서 다음과 같은 말들을 하겠죠. 그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러면 당신은 실수를 인정하며 죄송해요, 꼭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응수하면 됩니다. 신도 이 이상의 말은 할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만일 당신을 몰아붙이는 듯한 다음과 같은 말들에는 당신의 세포들을 위해서라도 반박합시다. 너 참 못났어. 해결될 리가 없잖아. 능력 부족이야. 이럴 때는 난 못난 인간이 아니에요 라든지 반드시 해결할 겁니다. 혹은 능력이 부족하다면 보완하겠습니다 하고 반박합시다. 반발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상대에게 대놓고 말할 수 없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중얼거리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자신감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 몸속의 60조 개의 세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식의 바꿔 말하기, 즉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자신의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전에 저지하기 위한 환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못난이라고 하면 나는 못나지 않았어, 매력적이야 라고 상대의 말을 바꿔 말합니다. 바보라고 하면 나는 바보가 아니야, 너와는 생각의 구조가 다를 뿐이야 하고 고쳐 말합니다. 너 같은 인간은 죽어버리는 게 나아 라고 말하면 나는 그렇게 무르지 않아, 내가 그런다고 내가 죽을 것 같니? 하고 웅수합시다. 질책하는 말, 무시하는 말, 추궁하는 말 등의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자신의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전에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마음을 향해 바꿔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당신이 애써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도 그대로 두어서는 위험합니다. 당신을 위한 것도 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고쳐서 말합시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본질적으로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기의 중요성을 아시겠지요? 당신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 중에는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을 위해를 가장하여 결국은 자신을 위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는 말인 것이 많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생각하고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당신을 추궁하거나 낙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출구를 가리켜서 알려주고 당신이 그곳을 향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말을 해줄 것입니다. 설령 당신의 오만을 타이른다 해도 자신감을 잃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도 바꿔 말하기를 하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당신은 반드시 할 수 있다. 자신의 시점, 자신의 입장, 자신의 기분만으로 사물이나 사건,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기분과 상대의 상황, 상대의 시각을 상상해 보는 것도 인생을 보다 풍요롭고 순조롭게 하는 기술이 됩니다. 이는 결코 자신을 내려놓거나 참아서 상대에게 양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사정과 마음과 시각을 빌려 느껴보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아주 어려운 일도 해결하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감각에만 얽매여 일방적으로 주장을 펼치고 사람들을 대해왔다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계기가 됩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 절교할 뻔한 사이가 둘도 없는 친구간으로 바뀌고 이혼의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부부관계에 접어드는 것은 이처럼 보는 시각을 바꾸었을 때 상대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말이야 쉽지만 그게 어디 쉽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하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어렵고 알면서도 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근성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간단한 요령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말이야 쉽지만 그게 어디 쉽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라는 마음을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고 편하게 라고 고쳐 말합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별것 아니니까요. 별것 아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만 해도 당신의 60조 개의 세포들이 환성을 지르며 좋아할 것입니다. 넷째, 마음 편한 일상을 위한 첫걸음. 어떻게 해야 보다 마음 편하고 보다 행복하게 인간관계의 고민이나 금전의 고민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멋진 연애를 하고 이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고민이나 괴로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모두 간단하기 그지없습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내킬 때 또는 생각이 났을 때 하면 됩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먼저 심호흡을 하세요. 천천히 가슴속의 공기를 전부 내뱉어 주세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며 의아해하고 있습니까? 심호흡을 한다고 해서 고민이나 괴로움이 해소될 리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심호흡에는 그야말로 상식을 초월한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일단 심호흡을 한번 해본 뒤 이야기해 보세요. 시도해 보지도 않고 불평부터 늘어놓으면 될 일도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내가 말하는 심호흡을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호흡이라고 하면 보통 열심히 공기를 들이쉬곤 합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심호흡은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쉬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뱉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가슴 속의 공기를 모조리 뱉어내는 것입니다. 뱉어내지 않고는 들이쉬지 못할 테니까요. 그러므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숨을 내뱉어 봅시다. 언제나 가슴 속에 조금씩 남아 있었던 공기를 이때만큼은 전부 뱉어주세요. 모두 뱉어냈다면 숨을 참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공기를 가슴 속으로 넣어주세요. 기분이 조금 차분해졌나요? 급하게 숨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딴 생각은 잠시 접어두세요. 마음을 차분하고 느긋하게 가지고 천천히 여러 번 해봅시다. 신기한 일입니다. 사람은 심호흡만으로도 어깨에 힘이 빠지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니 말입니다. 모두 불안과 초조의 원인을 해결해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줄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당장은 심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안정되고 편안해집니다.